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우리 몸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 중에서는요.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통증이 느껴지는 것들도 있지만 심각하게 그 질환이 진행이 됐는데도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담낭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요로결석과는 달리 이 담낭에 발생하는 담석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담석증이 또 심각한 이런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또 담낭에는 담석증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담석증 그리고 이 밖의 담낭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주로 약물로 치료하는 내과와 달리 수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외과. 외과는 각 장기에 얽매이지 않고 외상부터 구급질환, 흉부질환, 복부질환 등의 넓은 분야를 다룬다. 하지만 워낙 힘든 분야이다 보니 외과 전공을 꺼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외과가 의료계에서 아무래도 3D로 좀 깊이 하는 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과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직접 수술을 시행하는 육체적 노동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 같은 것이 아무래도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수술을 하면서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데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서 오로지 환자와 자신만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외과 의사. 세밀하고 정교한 환자의 신체 내부를 다루는 만큼 그들이 다루는 질환에는 경중이 없다. 특히 환자에게는 수술 자체가 두려움이자 부담이기 때문에 모든 수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자마다 같은 병이라도 안에 들어가면 딱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 환자에게는 크게 불편하고 나중에 뭐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최근 진료실을 많이 찾는 환자들은 담석증 환자들이다. 담석증은 식생활의 서구화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평생 담낭에 돌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돌이 담관을 막는 경우 가장 고통스럽다는 산통보다 더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기도 한다. 아무래도 이제 식생활의 서구화와 그다음에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낭 질환 환자들이 외래에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담낭 내에 돌뿐이 아니고 용종이라고 불리는 혹이 있다든지 담낭벽이 두터워지는 담낭벽 비후증으로 외래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거에 맞게서 또 그 위치나 이거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그다음 다음 단계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담석증은 발생 위치와 돌의 크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재발의 위험이 높아 대부분 담낭을 절제하는 것으로 치료한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신체 일부인 담낭이 없어도 되는지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외과 전문의 윤창균 과장과 함께 담석증과 담낭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 몸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요로결석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담석증의 발생도 요즘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내 몸속에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담석증이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이 담석증이 생기는 이 담낭에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윤창균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담낭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해요. 담낭이라고 하면 좀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소개해 주실까요? 예, 담낭은 우리 말로는 쓸개라고 불리는 장기로 일단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배 우상복부에 간이 있고 간의 바닥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주머니가 담낭입니다. 그리고 양쪽 좌우 간간에서 만들어진
간에서 만드는 담즙이 담낭간으로 들어와서 담낭에 금식 시 농축시키고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담낭을 수축하여서 총담간을 통해서 배출돼서 장으로 내려오게 함으로써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가는 길과 그 담낭에 대한 게 오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 담낭의 기능이 뭐 담즙을 저장하고 십이지장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담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단 담즙의 성분을 보면은 수분이 한 82% 정도고 담즙산이 12%, 그다음에 인지질이 한 4%, 그리고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단백질, 전해질 등이 있습니다. 담즙은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섭취한 음식이 장내에서 지방질 및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게 하고 빌리루빈이나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하는 담즙이 굳으면 이게 뭐 몸속에 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담낭과 담간에서 담즙 성분이 굳어서 돌이 생기는 병으로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담석, 그다음에 소화기 장애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복통을 동반하고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을 다 말합니다. 네. 저도 제 주변에서 담석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발생률이 좀 증가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담석증은 이제 간담체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고 외과 담독의 수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 10명, 20명당 1명꼴로 발생하며 검진 또는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시 약 5%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10에서 15%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초음파로도 이제 쉽게 또 발견이 가능하니까 치료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담낭에 돌이 생겼다고 해서 그 돌의 성분이 또 다 같은 건 아니라고 해요. 뭐 종류 같은 게 나뉘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담석은 그 성분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인 콜레스테롤 담석과 담즙 색소가 주성분인 색소성 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혼합 담석도 있을 수 있고요. 지방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서양인은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고 동양에서는 색소성 담석과 혼합성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콜레스테롤 담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네. 지금 콜레스테롤 담석은 조그만 콜레스테롤들이 뭉쳐서 전체적으로 또 큰 하나의 콜레스테롤을 형성하고 있고 울퉁불퉁해 보여요. 네. 예. 그리고 색소성 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검은 흑색 담석과 네, 갈색 담석으로 나눌 수 있고 네. 이 갈색 담석은 담도에 생기는 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얀색 담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칼슘 성분이 많이 있어서 네. 칼슘 블리네이트 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색깔도 그렇군요. 다르고 모양도 다 다양하네요. 예. 이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은 뭐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생기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담석은 담낭 내에서 이제 담즙의 구성 성분 가운데 콜레스테롤, 담즙산, 인지질 이 세 가지 용해성 차이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고 담즙산에 녹고 인지질은 콜레스테롤의 용해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과포화되거나 간에서 담즙산과 인지질 분비가 감소되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담즙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이제 세 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콜레스테롤, 담즙산, 인지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녹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차이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색소성 담석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도 네. 좀 궁금해져요. 색소성 담석은 담즙 색소의 대사 이상으로 생길 수 있고 네. 색소성 담석 중에서 이제 흑색 담석은 어떤 피가 잘 깨지는 용혈성 질환이나 만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경변 이런 데 연관돼서 생길 수 있고 네. 갈색 담석은 담도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담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색소성 담석은 어떤 각종 감염이나 어떤 질환, 만성 간질환 또 위절제 수술 등으로 운동성이 떨어졌거나 체담각의 변화로 인해서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간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뭐 주변 장기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인종이나 뭐 나이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단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의 소위는 따로 있고요.
콜레스테롤 담성은 일단 인구 통계학, 유전학적 인자로서 북미, 유럽 쪽에서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만하신 분이 역시 돌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날 경우에 담석이 잘 생깁니다.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콜레스테롤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담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회장 질환이나 절제 등으로서 담즙산이 적어지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돌이 더 잘 생기고 담낭의 저운동성으로 담낭 안에서 담즙이 정체되면서 돌이 잘 생길 수 있는 소인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품으로서도 담석이 잘 생길 수 있고 담즙산 분비가 감소되고 또 고칼로리, 고지방식, 척추 손상으로 오래 누워 있는 분에서 담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색소성 담석은 역시 인구 통계학적으로 동양에 더 많고 네. 농촌이 도시보다 더 많은 편이고 혈액이 깨지는 만성 용혈, 알코올성 간경변, 담도의 감염이나 기생충 감염,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잘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색소성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은 거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색소성 담석이 훨씬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무래도 식생활.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먹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네. 바뀌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원인들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담석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이제 좀 조심해야 되시는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전부터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이제 여성분, 네. 그다음에 40대 이후 좀 비만하신 분들, 네, 임신 횟수가 많은 여성에서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거나 폭식하는 사람도 담석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담석이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들인가요? 그러니까 담석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간내에 있을 때는 간내 담석, 그다음에 담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담낭 안에서 담낭염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담도에서 또 담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췌장 입구를 막아서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빠져나와서 장내에서 장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담석으로 있어서 뭔가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는 걸 수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질환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듣고요. 이제 이게 담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안에서 이제 염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만성 담낭염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경련이 있다든지 가슴앓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명치 끝이나 우상복부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그 통증이 심할 때는 등으로 뻗치고 우측 어깨나 어깨 쭉지로까지 통증이 뻗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환자가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데 짧게는 수분, 길게는 몇 시간씩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나 압통의 동반은 없고 가끔 구토를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또 통증이 없을 때는 또 언제 아팠나 할 정도로 멀쩡하고 또 통증이 생긴다는 걸 미리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과식이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미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 원인은 이제 단난 담석이 담낭간 입구를 막아서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상복부 통증이 있을 때는 이 만성 담낭염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담낭이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급성 담낭염의 한 90% 이상에서는 돌이 동반됩니다. 그 담낭 안에 있던 돌이 역시 담낭에서 나오는 담낭간 입구를 막으면은 담즙이 정체되고 그 정체된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상복부 통증을 유발하며 구역질, 그다음에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에서는 황달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급성 담낭염은 만성과의 차이는 염증이 심해서 오한을 동반하는 고열이 나타나기도 하고 복벽이 좀 딱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찰시에서 우상복부에 심호흡시 누를 때 심한 압통을 느끼며 또 종물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성 담낭염의 이제 90% 이상이 담석이 동반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담석이 없이 발생하는 이런 급성 담낭염도 있나요? 급성 담낭염 환자에서 한 5 내지 10%에서는 무담석
척추각성 담낭염을 일으킵니다. 그 대부분 위중한 환자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분이나 심한 중증 외상을 당하거나 화상 또 뭐 장기간 식사를 못하고 정맥을 통해서 영향을 투여받는 자들, 또 담독의 기형이나 어떤 기생충 감염, 그다음에 또 담독의 이외에도 큰 수술을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 원인은 어떤 담낭과 입구가 막힌다기보다는 담낭에 저류되고 그리고 허혈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염증이 급격히 악화돼서 고름이 찬다든지 벽에 괴사가 일어나서 천공이 잘 일어납니다. 대부분 환자가 수술할 상태가 되면 수술을 시행하지만은 네. 수술할 상태가 안 된 위중한 환자인 경우에는 밖에서 피부나 간을 통해서 담낭 안에다가 관을 넣어서 담즙이나 그다음에 고름을 밖으로 배액시키게 됩니다. 네. 이게 담낭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다른 엄청나게 몸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담낭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담관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도 담석이 이게 담관염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간에서 만들어서 장으로 들어가는 총간관이나 총담간에 거기서 굳을 경우에는 담관염이 유발합니다. 담관염도 똑같은 뭐 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황달이 나타나고 소변이 아주 짙어진다든지 대변이 잿빛같이 푸석푸석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발열과 오한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급성 담낭염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네. 실제로 담낭 담석증 있는 환자에서 한 6 내지 12%에서는 이 담간에도 담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낭 담석으로 수술을 시행했는데 그 네. 이후에도 이 담간에서 잔류 담석이 한 1, 2%에서는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증상이요, 어떤 분들은 약간 그냥 좀 불편한 정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통증의 차이가 나는 것도 궁금하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통증이 아주 미약하게 그냥 불편감 정도, 소화장애 이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담낭을 막아서 담낭이 심한 수축을 한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증은 주로 우상복부에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다음에 날개죽지 등으로까지 뻗치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담도산통은 지방식이나 과식 했을 때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식사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오심이나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고, 발열이나 오한이 있을 때는 네. 어떤 합병증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달도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네. 증상 중에 막 오른쪽 어깨 통증 이런 데는 사실 이제 정형외과 찾아갈 그렇죠. 것 같아요. 잘 네. 모르실 것 같고. 네. 네. 다른 과를 가서 또 진단이 늦어지는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통처럼 아주 뭐 극심한 통증이 상복부 쪽으로 있다고 하면은 쉽게 우리가 담관염을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불편감 정도, 네. 조금 소화가 안 되고 불편감 정도만 있다 그러면은 다른 질환과 관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관별할 수 있는 다른 검사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검사 방법으로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일단 병력 청취를 하게 되죠. 네. 이 통증 양상이 어떤지, 뭐 언제부터 생겼는지, 또 뭐 이 통증을 유발하는 인자가 있었는지 이런 병력을 청취하게 되고, 그 이학적 검사로서 진찰 소견을 통해서 눈에 공무하게 황달이 있는지, 또 우상복부에 압통이 있는지, 어떤 종물이 만져지는지 이런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혈액 검사로서 염증 수치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지, 간 기능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소변 검사, 대변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내시경으로 위의 염증이나 위 궤양들과 이게 감별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병력 청취부터 해서 다양한 검사들이 필요할 네. 텐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초음파나 아니면 CT 촬영으로 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예, 다음은 이제 영상 검사를 이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복부 단순 촬영인데요. 병원에 가면 간편하고 쉽고 이게 저렴해서 많이 찍게 되는데요. 우측 상복부에 쓸개가 있는 위치에 하얀색 음영이 있습니다. 석회화된. 네.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담석을 의심할 수 있지만 100% 진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검사로서는 네.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초음파는 일단 안전하고 또 저렴하고 비교적 저렴하고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초음파상으로 쓸개가 뭐 많이 늘어나 있거나 쓸개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여기 사진에 돌이 있는데 돌이 있으면 뒤쪽으로 초음파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까만 음영이 나타납니다. 아, 근데 가려서 이제- 안 보이는군요. 네. 예, 그리고 담낭 안에 혹시 혹이 있거나 그러면은 네. 감별할 때 환자가 움직이면서 초음파를 해보면은 이 돌의 움직임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또 혹은 뒤쪽으로는 이 음영이 없습니다. 혹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 복부 초음파로서 진단을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다음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CT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네. 약간 침수적 검사이긴 하지만은 여기 지금 감 밑에 네. 이 주머니 안에 담낭이고 네. 그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게 네. 돌인데 이 돌의 진단 유무뿐이 아니고 주변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복통을 유발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게 됩니다. 네. 근데 CT는 이 안에 콜레스테롤 담수가 있을 때는 약간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색소성 담석일 때는 정확하게 감별이 되고요. 예. 네, 그렇군요. 요 다음 CT는 요 쓸개 주변으로 염증성으로 복수가 차 있는 소견이고 주위로 염증이 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정상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정상은 쓸개가 조그맣게 있고요. 아. 이 주위에 이런 수액이 없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짙은 색깔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염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담낭벽도 두꺼워지고 주위로 염증성 복수가 차 있는 소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 검사로는 담도 조영술인데 담도 조영술은 약간 MRCP라고 MRI로 찍는 방법이 있고 네. ERCP라고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MRCP는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치료는 좀 제한이 되고요. 이제 담도 조영술의 ERCP는 우리 내시경과 똑같은 건데요. 네. 일반 내시경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12지장까지 들어온 다음에 담관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거꾸로 관에다가 이제 약을 주입해 갖고 네. 담도를 이게 염색약이 쭉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이 안에 이제 염색약이 없는 공간은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 관도 훨씬 작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관이 입구가 작아서 네. 관도 되게 작습니다. 담즙이 12지장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내려오기 때문에 반대로 12지장에서 거꾸로 이제 조영제를 그래서 쏘는 거죠. 검사가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역행성이라고 하는군요. 그렇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초음파에서는 이제 담도가 좀 늘어나 있는 소견은 보이지만 돌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ERCP 사진상에서는 네. 여기 염색약이 들어가지 않는 동그란 병변이 보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담석 진단을 할 수 있고 여기 입구 쪽에서 네. 어떤 풍선을 넣어서 담도를 확장시키거나 이걸로 직접 돌을 꺼내는 방법도 있고 안 되면 이제 바스켓을 사용해서 돌을 잡아서 제거하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이제 내시경적으로 돌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시경 역해서 담도 담석 제거술을 한 실질적으로 돌을 꺼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ERCP도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네. 가는 길이 어떤 다른 수술로도 안 되고 투술로서 길이 없어졌다든지 어떤 돌이 막고서 접근이 안 될 경우에 네. 이제 겉에서 이제 피부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담도 조영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 확장이 또 있는 소견이 있을 때 그 네. 위에 이제 담도 관을 꽂아서 밖에서 관을 꽂아서 글로 검사도 하고 만약에 돌이 있으면 실제로 네. 돌을 바스켓으로 꺼낸다든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다 이제 우리가 ESWL이라 해서 최충격파로 돌을 분쇄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결석 제거하듯이 예. 그렇게 제거를 하기도 하는군요. 밖에서 네. 충격을 줘서 네, 깬 다음에 네. 빼내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증상이 없는 담석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돌이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이상을 줄 것 같은데 어디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전체 담석증 환자에서 한 30에서 50%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기 전에는 본인이 돌이 있는지조차 알 수는 없고요. 이런 환자들 중에서 1년에 한 1, 2%에서는 어떤 합병증이 발생해서 결국 담낭 절제술을 받기도 하지만은 네. 대부분의 환자가 한 20년 동안 3분의 2에서는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상이 없으면 이런 분들은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담석증 치료를 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관찰만 할 것인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있는 담석증 환자에서 합병증이 있으면은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증상은 있지만 지금 현재 합병증이 있지 않으면은 네. 날을 잡아서 하는 정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증상은 없는 환자분에서 네. 담낭 모양이 좀 뭐 기형이거나 자기양 담낭이거나 앞으로 합병증이나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환자에서는 정규 수술을 시행하고 네. 아무런 증상이 없고 어떤 사진상이나 검사상에서도 특별한 소견이 없을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낭 담석증의 대부분은 경과 관찰하는 경우 증상이 없으면 경과 관찰을 하지만 네. 네. 이제 담도 담석은 발견되면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돌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평생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예전에 스님들이 네. 살이 예, 살이 아, 그 열반에 들고 이제 그게 인접하시는, 담석이었나요? 그쵸. 화장하고 나면 아. 사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런 네. 예, 우리 몸에 담석인 뭐 거죠. 담낭뿐이 아니고 다른 부위도 돌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네. 사리가 이런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일반 분들뿐만 아니고 산모들, 이 예. 임신하신 네. 분들도 이게 초음파를 하게 되면 담석이 발견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감기약도 또 함부로 못 먹잖아요. 그렇죠, 임신 그렇죠. 중에는. 네. 산모들은 일단 뭐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배가 불러서 담낭이 눌리기도 하고 또 담도 운동성도 떨어지고 또 여성 호르몬 자체가 어떤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긴 합니다. 근데 산모들 일단 대증적 치료로서 뭐 금식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약을 쓸 때는 좀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우르소 디옥시콜리산은 좀 제한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용해제로서 케녹시디옥시콜리산이 있는데 그거는 산모에게는 금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산모도 네. 증상이 계속될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복강경으로 하는 담낭 절제술은 지금 산모에도 안전한 수술로 돼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우르소 디옥시콜리산이 네. 우르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르사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내과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우르소 디옥시콜리산이나 케녹시디옥시콜리산 같은 경우는 담즙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의 포화를 감소시키고 또 이게 분산시키고 또 핵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데가 치료 기간이 좀 길고 또 재발률도 잘 되고 그리고 성공률도 낮습니다. 실제로 한 5mm 이하인 돌에서는 한 70%까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또 재발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네.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체충격파 세속술을 시도하긴 하는데 담낭 내보다는 이제 담도 쪽 이런 쪽에 시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에 뭐 효과가 있다는 게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없어진다는 실제로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네. 네. 이게 딱 콜레스테롤 스톤에서만 제한된 거기 때문에 예, 색소성 담석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만. 종류에 따라서 네.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어떤 담석인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입니다. 이 구멍을 뚫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담낭을 이렇게 떼내는 뭐 그런 수술을 말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담낭 절제술에는 지금 말씀하신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이 있고 개복술을 통한 담낭 절제술이 있습니다.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은 복벽에 한 5mm에서 10mm짜리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수술하는 부위를 보면서 담낭을 절제하는 시술이 되겠고요. 네. 개복술은 지금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서 큰 절개를 통해서 쓸개와 간을 보면서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법입니다. 이 양쪽에 뭐 차이가 있다면은 네. 수술 시간도 이제 복강경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흉터가 아무래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흉터가 아무래도 큰 장점이고 흉터도 작고 그다음에 통증도 여기 근육을 절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많은데 통증도 짧고 또
흉터도 작고 통증도 짧으니까 회복도 빨리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사진만 봐도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 그냥 복강경을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복강경 수술로 되는데 네. 이전에 이쪽으로 수술한 부위가 있으면 그 구멍을 뚫어서 담낭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전에 우상복부에 수술한 경험이 있으면 복강경 수술이 좀 장애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런 경우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개복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담낭을요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질환에 걸리기 이전에 미리 절제를 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아프기 전에 미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증상이 있는 건 일단 수술을 하는 쪽으로 권하는데 네. 일상생활에 방해받을 정도로 너무 증상이 자주 있으면 이거는 수술을 해주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전에 한번 생겼다든지 네. 또는 합병증이 생길 소인이 있는 분들도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담낭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네. 담석이 이제 만성 담성되면서 담석이 이제 위축되면서 벽이 두꺼워진 뭐 자기양 담석, 그러니까 도자기 모양의 담석을 말하고요. 예, 그리고 담낭에 선종이 있다든지 담낭벽이 두꺼워진 경우, 또 췌장하고 담간 합류하는데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암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고요. 그리고 피가 잘 깨지는 용혈성 빈혈이거나 담석이 3cm 이상일 경우에도 담낭암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방적으로 하고, 근데 고도 비만 수술이 요즘 들어보셨을 텐데 네. 고도 비만일 때 수술을 하면 담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한 30% 담석이 잘 생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위절제술이라든지 그렇죠. 위 이런- 절제나 위 우회술을 하게 되면은 아. 담석이 잘 생기기 담간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석이 잘 생기는데 네. 그런 경우도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미리 네. 제거를 하는 거죠. 뭐 예방적 절제술이라는 말 자체가 증상이 없어도 그냥 돌이 발견된 경우에 그냥 뭐 미리 이제 뗀다는 거죠.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담낭을 우리가 뭐 떼내잖아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장기를 그렇죠. 떼내는 건데, 뭐 우리 몸의 장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장기인데 떼내도 사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저도 이제 환자하고 상담을 할 때 네. 제일 궁금한 게 환자분들은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낭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장기는 아니다. 지금 환자분은 담낭 안에 돌도 꽉 차있고 염증이 있어서 이거 있으면 아프기만 하고 더 병을 일으키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실제로 담낭을 절제한 이후에 담즙이 유발돼서 좀 초기에는 설사나 좀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고 담낭 절제 후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 담낭 수술의 어떤 합병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낭 수술을 하다가 담도 손상을 일으켜서 담도를 묶는다든지 또 담즙이 유출된다든지 또 수술 중에 이제 담낭에 있던 돌이 또 빠져나가서 담도에 걸려서 잔류 담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담낭 절제 후 통증이 또 계속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사는데 큰 지장이 네. 없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한 경우에 또 절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충분한 상담 이후에는 네. 네, 좀 안심하고 또 절제하셔도 네, 될 것 그래서 같은데. 처음에 치료 방법을 들으면 네. 이제 환자분들이 돌만 빼는 그렇죠. 수술인 줄 아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쵸. 네. 쓸개를 열고 돌 꺼내고 다시 꿰매고 이런 네. 수술은 지금은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이제 절제 후에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도 네.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은 또 많이 불편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절제 후에도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에 네. 이게 이제 담도와 연관된 통증인지 아니면 담도 외의 통증인지를 좀 감별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담도 외에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뭐 위궤양 그리고 뭐 췌장염, 과민성 대장증후 이런 게 이제 통증이 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거 아닌 이제 담도와 연관된 통증은 수술 후에 이제 담도가 좀 좁아져서 협착이 일어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잔류 담석이 담간에 있어서 증상을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담도가 12장은 들어오는데 거기 관략근에 있는데 ODC 관략근인데 거기 기능 부전으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담즙염이 설사나 이제 역류에서 또 위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담낭 절제술 후에 담석과 동통 우리가
전형적인 통증이 있어 수술을 했는데 증상이 소실된 경우는 80에서 90% 되지만은 동통은 있고 돌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수술했을 경우에는 50% 이상 정도에서만 이제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 증상이 조금 모호하게 있는 사람에서 동통이 있어갖고 수술한 경우에는 40% 정도뿐이 수술 후에 통증이 소실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됐습니다. 이어서 담낭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좀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담낭염. 담낭염은 뭐 다른 합병증들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합병증들인가요? 급성 담낭염의 이제 합병증으로서 안에 고름이 차는 축농, 그리고 안에 이제 담즙이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담즙산은 이제 흡수되고 물만 남아갖고서 수종 일으키고, 네. 그리고 이제 담낭 안에서 이제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담낭 점막이 죽거나 그래서 뭐 궤저, 천공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주변의 다른 장기하고 이제 누공이 형성돼서 돌이 글로 빠져나가서 누공도 형성되고 염증이 잘 생기고 장 폐색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누공이라는 거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염증으로서 네. 붙어갖고 녹아서 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담독의 운동 장애입니다.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담독의 운동장애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네. 담도산통 등 증상은 명확한데 우리가 내시경을 해보든지 초음파, 뭐 CT, 심지어는 ERCP까지 했는데도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증상은 뭐 담석증의 증상이지만 네. 어떤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캔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핵의학적 검사가 있는데 스캔을 해서 어떤 담낭의 운동성이라든지 담도와 십이지장 연결 부위에 아까 말한 ODC 관략근 그쪽에 기능 장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담낭을 절제하고 그다음에 ODC 관략근을 넓혀주고 이러면 증상이 호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담도 스캔으로 이제 보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운동성을 확인을 한다는 건 어떻게 좀 기능 검사로서 네. 담즙에서 들어갔다가 담즙에서 배출되는 과정을 찍는 사진. 그래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네. 건가요? 그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지는 그래서 거죠. 속도도 있고 진짜 들어가는지 간에서 분비돼서 담낭 안으로 그 약이 들어가고 또 간 배출도 장으로 잘 배출되는지 그 길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담낭 이러면은 이렇게 몸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뭐 십이지장도 그렇고 췌장도 그렇고 이제 각각의 또 역할이 있으니까 검사하는 방법들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증상이 있어서 뭐 CT랑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검사를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담낭 용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용종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겁부터 나거든요. 이제 혹이고 네. 뭔가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요즘 뭐 검진을 많이 하고 검진 말고도 이제 병원에 와서 복부 초음파를 했을 경우에 네. 이제 아까 말했던 담낭의 돌 말고도 네. 담낭에 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종은 이제 담낭 벽의 안쪽 내강으로 혹이 붙어 있는 경우죠. 돌출된 병변인데 우리나라에서 2008년에 서울대 검진센터에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약 6.1%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종류는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생길 수도 있고 네. 염증성 혹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진성혹인 선종이 문제가 되죠. 선종 우리가 전암, 암의 전구, 암 병변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일 병변이고 또 돌이 같이 있고 연세가 많으시면 수술을 네.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주머니 안쪽으로 혹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증상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증상은 거의 없고 우리가 밖에서 조직 검사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요?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검사를 해서 같이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담낭을 예방적으로 절제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이 용종이 혹이지만 이제 암은 아닐까 걱정을 해서 제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수술할 거냐 관찰할 거냐 문제인데 항상 네. 제한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건 수술적 치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0mm 이상 되고 단일 병변이고 또 담석이 동반되고 연세가 한 50세 이상 되면 수술을 권유하고요. 이게 크기가 10mm 이하이지만 이 담낭에 붙어서 이렇게 넓게 붙어 있고 목이 없이 넓게 붙어서 혹이 나오고 있고 또 초음파상으로서 이 혹이 간과 비슷하게 초음파상에 보이고 또 경계도 없이 이렇게 보이고 또 크기가
지난 초음파 기간보다 급격히 증가했을 때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커질수록 더 암일 확률이 좀 높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처음 발견됐을 때는 한 단기간 한 1, 2년 동안은 한 3개월, 6개월마다 한번 검사를 해보고 네. 이게 변화가 없을 때는 한 6개월, 1년마다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추적 관찰이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런 경우. 네. 네. 다음은 담낭벽 비후입니다. 이 비후라는 말은 뭐 두껍다는 그쵸, 얘기죠. 네. 뭐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우리가 검진에서 이제 초음파 소견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병이라기보다 이제 소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만성 담낭염이 자주 있었으면 이제 담낭은 전체적으로 크기는 줄어드는데 담낭벽은 오히려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 재발성 자꾸 되고 그러면 담낭벽이 비유가 되고 이게 딱딱하게 경화성 변화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걸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에서는 정상 세포가 아닌 좀 변화된 세포가 발견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암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선근종증이라고 해서 이제 점막이 과증식된 건데 이게 이제 담낭의 근육층은 좀 얇아서 근육층을 뚫고 들어가서 근육층 안에서 이제 또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비후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초음파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 한 부분만 좀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전체 미만성으로 두꺼워지는 경우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아령이나 뭐 눈사람 모양 같이 분절형으로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절형 같은 경우 약간 좀 더 암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증상이 있더라도 뭐 소화불량 뭐 그 정도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진짜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게 암일 수가 있죠. 암이 네. 있고 그 외에 다른 병변으로 이제 뭐 간염, 복수가 찬다든지 뭐 우리 몸에 알코올성 간질환, 네, 뭐 알부민이나 단백질이 떨어질 경우, 네. 또 뭐 우심부전일 경우에도 네. 예, 간이 부어서 간벽이 두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담낭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들 알아봤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식생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석증 환자 식생활을 꼭 뭐 정해진 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당질 위주의 저지방식을 아무래도 권유하게 되고 지방을 흡수하더라도 동물성 지방보다는 이제 식물성 지방을 좀 제한적으로 먹고 가스를 형성하는 음식들은 또 담낭을 수축시켜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술이라든지 카페인, 뭐 탄산음료 이렇게 자극적인 거, 맵고 짠 거 이런 음식은 담낭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담석증을 좀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방법도 아까 생길 수 있는 소인을 좀 피하는 게 네. 일단 예방법이 되겠고요. 규칙적인 뭐 식습관, 그 다음에 저콜레로 식단, 그다음에 뭐 채식 위주 식단, 또 과식을 금지하고, 네. 아까 갑자기 뭐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걸 피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비만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40대 이상 성인에서는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검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담석증과 그리고 또 담낭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이제 담석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방에 신경 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음식도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네. 진짜 만병의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실 때 또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면 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좀 건강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